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지식을 줍니다. 한 근로자는, 한 직장인은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더 받아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또는 운이 나쁘면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덜 받아갈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한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면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많이 생산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생산물의 가치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GDP가 국민소득이 되는 이유는 경제 원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생산한 것보다 더 소비할 수가 없고 생산한 것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소득의 총합일 뿐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더 비싼 고부가 가치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베트남 사람은 만들 수 없는데. 그 만드는 법을 개발해서 손에 습득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LCD 텔레비나 휴대폰을 베트남 사람한테 갖다 주고 이대로 만드세요라고 한다고 내일부터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19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과 장비를,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계를 우리가 공장에 갖다 놓기 시작한 거죠. 60년대에는 신발과 가발과 옷,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래서 가발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많이 만들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요. 전 세계의 옷가게에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홍수가 난 적도 있었어요. 신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냥 홍수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홍수를 내고 있죠? 중국제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요새 메이드 인 캄보디아, 메이드 인 인디아가 오잖아요. 다 그 과정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 부모님 세대는 60, 70년대에 수출만이 애국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구려 물건이라도 많이 만들자. 그래서 많이 만들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GDP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0불이 1000불 되고 1000불이 2000불, 5000불이 된 거죠. 그런데 한 5000불 때부터는 대만도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대요. 5000불 정도 소득이 되면은 지금 5000불 수준인 나라가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주나 절대빈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가에 보다 삶의 질에 뭐 이런 걸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쌀 소비가 줄고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줄여요. 즉 내가 뭐 요거 벌겠다고 일도 하면 뭐 하랴. 뭐 이제 이러면서 가족, 행복, 삶의 질 이런 걸 따지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다른 선진국도 다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이 5,000불 소득이 1980년대 중반에 도달했거든요. 서울올림픽 무렵에. 그때부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도 뭔가 해외여행 욕구가 생기고 편하게 고된 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근로의욕이 해이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 과정 겪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일을 덜 하고 계속 고소득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비싼 물건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신발이든 가발이든 옷이든 잔뜩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죠. 소위 말하는 몸으로 때우기.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는 요소 투입형 성장이다 이러죠. 근데 요소 투입형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80년대부터는 고부가 가치화로 바뀝니다. 이제는 일을 덜 하고 같은 시간 일해도 양말이나 가발이나 손수건이나 신발보다는 좀 더 좋은 물건 만들자. 그래서 포니 자동차도 만들어 본 거고 조선, 석유화학, 전자산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화가 됐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전자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2만 불까지 오게 된 그 성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 사실은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결국 누가 부자가 되나요?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비싼 물건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럼 비싼 물건 만드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기술과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꼭 제가 언급해야 되는 건 기술과 장비는 어디서 오는 거냐? 기술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조선 강국이 됐나요?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동차 조립법도 초기에는 다 일본서, 독일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엔진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반도체 디자인 하잖아요. 기술, 우리가 개발해내는 거예요. 기술 투자, 설비 투자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나요? 시민단체가 하나요? 교수가 하나요? 기업이 한다고요. 기업이. 그리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고 기술 투자를 해서 왜요? 애국심으로요? 아니면 대학생 일자리 주려고요? 아니죠. 여기 CEO 특강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물론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이고 국가에 애국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업체보다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연구원 고용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너스 주고 하는 거고요. 왜 멀쩡한 공장을 뜯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갖다 놓나요? 더 좋은 물건 싸게 만들기 위한 거죠. 좋은 물건 싸게 만들면 더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면 우리 회사 돈 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기 좋게 해달라. 기술 개발하는데 도와달라. 설비 투자하게 해달라. 투자 규제를 풀어서 좀 공장도 짓게 하고 사람도 쓰게 해달라. 이것이 무슨 경제단체들의 무슨 민원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들으신 대로 한 나라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기술 투자, 설비 투자예요. 기술 투자, 설비 투자 없이 부자가 된 나라는 수학적으로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서 기술 투자와 설비 투자가 매우 저조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2% 남짓이에요. 대한민국이 그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4 내지 5%였는데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기술 투자, 설비 투자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국가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시장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왜 남북한이 똑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똑같고 전통 문화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98% 똑같은데 2%의 차이는 바로 경제제도의 차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럼 시장경제가 뭐냐? 마치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장경제는 이념이 아니에요. 시장경제